다음 이제 세 번째 보면 토지의 종류와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땅은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 땅값이 구분되고 등급이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두 개의 땅이 매물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땅은 평당 20만 원에 매물로 나왔고 2번 땅은 평당 10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20만 원짜리 땅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땅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현장을 봐도 이렇게 1번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이렇게 창고 같은 것도 지어져 있어서 소정의 임대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메인 대로변도 이렇게 접해 있고요. 가시성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2번 땅은 현재 빈 땅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상한 조형물 같은 게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가시성도 조금 나빠 보인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동일한 메인도로변 땅에 접해 있고 이렇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도 깔려 있고, 그래서 1번이나 2번 땅이나 둘 다 좋아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5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이제 용도 지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살펴보면 1번과 2번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색깔이 왜 다른지 이 땅의 내면인 서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용도 지역이 1번 땅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용도를 보면 농업진흥구역, 즉 이 땅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개발 행위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농업인 관련된 시설, 농업용 창고, 농수산 축산물 관련된 창고, 이런 것만 이제 건축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땅은 크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번 땅을 보면 바로 붙어 있는 2번 땅은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완전 반대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땅은 도시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김해시 진례면인데, 김해시 진례면에서 이 땅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입지도 제일 좋고 도로 조건도 좋고 용도 지역도 좋고, 그만큼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그 다음에 1번 땅 같은 경우에는 농사만 지을 수 있다. 그리고 2번 땅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처럼 용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매우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볼 때 현장 답사도 무조건 중요하지만 반드시 땅의 내면인 서류를 볼 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고수들은 땅을 현장 가서 잘 안 사요. 무조건 땅의 서류만 보고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을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 땅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용도 지역은 건축물의 넓이,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정해놓은 규제에 따라 사용이 전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어요. 만약 이제 용도 지역이 없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바로 옆에 보시면 새롭게 누군가가 공장을 짓는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난 매연과 소음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파트 바로 앞에 좌측편에는 공동묘지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자체는 엉망이 되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지막지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용도 지역이 땅별로 전부 정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땅에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넓게, 얼마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는지 행위가 바로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용도지역은 총 이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림지역, 세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 번째 관리지역,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좀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시지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살기 좋게 또다시 구체적으로 4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 정중앙에 위치한 이런 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큰 대로변이나 교차로, 주변과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위주로 지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치면 서면이 있고, 서울로 치면 명동이 있고, 그 지역에 중심이 있겠죠. 여기 일광면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역 주변으로 상업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은 이제 쾌적함과 편리함 이렇게 함께 공존해서, 즉 사람들이 주거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위치해 있는 곳을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숨도 쉬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산책, 등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갖춘 곳을 녹지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창원을 보면 창원 지적 편집도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에요. 우리가 놀고 먹고 쓰고, 이렇게 여기에는 시청이 위치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호텔이 있거나,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도 상업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고 먹고 한잔 하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가 있습니다. 주거지는 우리가 피곤하니까 잠도 자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보통 상업지 인근으로 주거지역이 편성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공업지역입니다. 우리가 놀고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공간이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녹지지역, 초록색이 이제 산책도 하고 공기도 마셔야 되는 녹지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이렇게 많이 익히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이 4가지가 있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관리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가 되기 바로 전 단계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의 땅을 관리만 하고 있다가 지자체에서 도시의 신도시를 편성하겠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 버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총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지역이 되기 바로 전 단계 계획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관리지역 땅이 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아무래도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쓸모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전만 하고 생산만 하라고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관리 지역의 땅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화성시 남양읍이라는 곳입니다. 과거 조용한 시골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도 들어오고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 해가지고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상 여기가 주 도심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주거지 인근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넣고, 그 다음에 신도시와 가까운 이런 데 있죠. 갈색깔이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도시지역과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에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수용할 주거지가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도시와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을 풀어서 편입시켜서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땅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농림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지역은 먼저 말씀드리면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농림지역의 정의를 보면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로 한 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사 지을 땅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크게 현대사회랑은 맞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인 식량이 없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국가적 위기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식량을 담당하는 땅에는 농림지역 농지법이라는 규제를 적용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식량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농지법이라는 규제를 적용을 시켜놨거든요. 그걸 이제 농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림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외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규제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개발이 조금 힘든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반대로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은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가치가 조금 높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된다. 그냥 농업진흥지역이 서류에 찍혀 있으면 웬만하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표로 좀 살펴보면 먼저 제일 큰 규제인 농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외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으로 분류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가치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은 투자를 해도 되고 진흥구역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고 이제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지역으로서 농업 목적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땅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 말로는 절대농지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농지에 행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제처라는 사이트를 가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농업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된 토지로 이용해라. 농수산 가공물 처리 시설로 이용해라. 농수산에 관련된 연구시설, 농업인이 필요한 편의시설, 농업인 주택, 농업용, 전부 농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은 거의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개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토지 투자랑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 1번 땅과 이제 2번 땅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땅은 평당 50만 원에 나와 있고 2번 땅은 평당 10만 원에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땅이 아무래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평당가도 높고 아무래도 좀 안 좋아 보이죠. 겉의 모습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서류를 보면 1번 땅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밑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란이 없습니다.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번 땅을 보면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규제가 딱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28,500원에 나와 있고 삼각형 땅은 44,000원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조건도 좋아 보이고 땅 모양도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1번 땅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땅이 나왔다고 하면 1번 땅을 선택을 해야 돼요. 훨씬 계획관리지역이 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땅도 필지별로 다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볼 때는 항상 필지별로 서류를 잘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제 용도지역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여기는 글귀만 봐도 좀 땅을 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껴지죠. 글자가 적혀 있는 대로 환경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여기 또한 개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할 지역은 보전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문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수자원, 우리가 식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태계,
생물들도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로는 비선호하는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과 우리는 관리 지역 위주로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고,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서류에 찍혀 있으면 그냥 좀 배제하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위주로 땅을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